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 안성희 소장님 오늘 주실 말씀이 해장 술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도 해장국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장술 이 말씀 잘 듣고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시죠.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해장국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해장국 어느 시간대에 잡숴보셨습니까? 그저 아침 저는 이제 과거에 사회 생활할 때 그 디자인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밤을 새우고 나면 아침에 이제 직원들 데리고 많이 갔었죠. 요즘에는 이제 해장국이 조금 제 입맛에 매워져서 잘 많이 못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많이 갔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새벽 술입니다. 이 해장술을 저희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술 끊치고 해장술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술독은 술로 푸는 것이라는 말은 술꾼 세계에서는 불문율입니다. 과음한 다음날 아침이면 자연스레, 아주 자연스레 아무 두려움 없이 해장국집을 찾습니다. 서울 청진국 해장국을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시장마다 해장국집이 즐비합니다. 이른 아침에 그곳에 가면 솔솔 끓는 가마솥에서 얼큰한 해장국이 끓어 넘칩니다. 뜨끈한 해장국 한 뚝배기에 해장술 한 사발이면 숙취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쓰려도 속도 풀리고 깨어질 듯 아프던 머리가 한결 시원해지고 침침하던 눈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맛에 술꾼들은 해장술을 찾습니다. 그래서 생면부지 술꾼과도 해장국집에서 쉽게 술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의 판정 기준에 이 해장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신 다음날 반드시 해장술을 마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악중독자들은 이 해장술을 자신의 영혼이라도 서슴없이 내어줄 만큼 순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평범한 술꾼도 해장술을 찾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해장술을 술꾼들은 왜 마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숙취 고통 때문입니다. 숙취란 말 뜻 그대로 잘 쑥 취할 취, 즉 전날 마신 술의 취기가 아침이 되어도 아직도 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취기, 즉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간 알코올이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미처 완전 분해 배출을 하지 못하고 아직 인체에 알코올이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상태로 남아 독작용을 하는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즉 취기, 즉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숙취는 과음한 다음날 반드시 옵니다. 과음이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서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량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흔히 내 주량은 소주 반병 또는 한 병이라고 겸손해야 하는가 하면 소주 2병, 5병, 10병이라고 주량을 자랑하는 주장들도 가끔 만납니다. 어느 여성 환자가 하루에 소주 26병을 마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량 음주로 대주가 혹은 자신의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술꾼들도 쉽게 만납니다. 죽을 등 살등 기를 쓰고 토해가면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에서 귀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골아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을 맞아 숙취 고통 때문에 해장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7병, 10병 마신 술을 자신의 주량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럼 주량이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주량이란 자신의 간장이 대사분해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대사분해란 알코올의 무도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간장은 인체에 가장 충직한 장기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면 인체를 지키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분해 효소를 분비해 맹렬히 분해해 인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성 물질인 알코올이 우리 몸을 침입하면 간에 비상이 걸립니다. 간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분해해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간은 다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를 분비해 아세트산으로 만듭니다. 이 아세트산은 우리가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초와 같은 물질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간은 다시 이 아세트산을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서 물은 소변과 땀으로, 탄산가스를 호흡으로 배출하면 간의 알코올 대사 분해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알맞은 양의 술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처리되나 과음했을 경우에는 간장의 알코올 대사 분해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대사 분해 과정, 즉 가장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이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세트산의 독작용으로 우리가 심한 숙취를 느끼는 겁니다. 학자들이 우리 간이 대사분해할 수 있는 양을 연구한 결과 대체로 체중 60kg인 성인 남자가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순알코올의 경우 시간당 7ml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70ml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간 기능이 차이는 있겠으나 70ml의 알코올을 마셨다면 간이 무독처리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최소한 10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량이란 마시고 잠든 사이에 자신이 간이 인체에 들어온 술을 완전 분해할 수 있는 양만큼을 의미합니다. 물론 깨어난 다음날 아침에 몸에 알코올기가 전혀 없고 숙취가 없어야 합니다. 주량을 초과해 마신 술이 숙취를 부르고 숙취가 고통을 수반하고 그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마취성 약물의 술을 마시고 그 취기가 다시 술을 부르고 그 술이 다시 과음을 처리케 하고 이런 악순환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이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술꾼들도 과음을 합니다. 숙취 다음날의 고통 때문에 해장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필요한 경우에는 마시는 것을 중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단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과음으로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날 해장술을 마십니다. 해장술이 다시 과음을 불러옵니다. 다음날 다시 숙취 고통으로 해장술을 마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술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단 인체에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진되는데 이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장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술이 유발한 숙취라는 질병을 마취성 약물인 해장술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잘못된 처방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으면서 아침에 숙취가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과음을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